plate, color level.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tinues to conduct an alarming number of risky intercepts of U.S. and allied aircraft flying lawfully in international airspace. 为什么它都发生在中国领空和领海附近，而不是发生在其他国家的领空和领海附近？那就是我们中国的这个军机和军舰从来都不会到这个其他国家领空和领海附近去做所谓的航行霸权。As President von der Leyen put it recently, we are for de-risking and diversifying, not decoupling. Now, when you zoom out from economics, we are competing with China on multiple dimensions. SBS 통일외교팀 홍영재입니다. 외교안보 뉴스를 정밀 타격하듯 풀어드리는 벙커버스터입니다. 저는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 만남을 가졌던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 앞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첫 악수, 북한과 미국 정상의 첫 만남 그 자체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과연 두 정상의 만남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다음해 연이어 열린 2차 회담에선 두 정상의 협상은 끝내 결렬됐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동아시아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과 북한 핵개발 등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약 7km 떨어진 한 호텔에선 한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의 국방장관이 한 곳에 모이는 국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곳은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 샹글릴라 호텔입니다. 샹글릴라 대화라고도 불리는 아시아 안보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안보 수장들이 모여 주제별 연설을 하고 또 서로 만나 주요 회담을 하는 행사죠. 이 회의장에서 가장 어색한 국가 둘을 꼽으라면 단연코 미국과 중국일 겁니다. 샹글릴라 대화 첫날 미중 국방장관이 개막 만찬에서 악수하는 장면조차도 SNS에선 화제가 됐습니다. 다소 어색하기까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은 다음날 연설에서 악수만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The right time to talk is any time. The right time to talk is every time. The right time to talk is now. A cordial handshake over dinner is no substitute for a substantive engagement.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은 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大家都在思考，谁在试图搅乱亚太，乱源或源在哪里？我们要警惕什么，防范什么？ 샹글릴라 대화에 모인 김에 만나자는 미 국방장관의 제안을 중국 국방부장은 거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샹글릴라 대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와 영국, 프랑스 등 유럽까지 39개국이 참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 회의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참가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장으로 활용했죠. 미국은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단일 대우를 만드는 게 미국의 목표이기 때문이죠. 미국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개념은 통합 억제입니다. 인도태평양을 하나의 전구로 만든 거죠. 태평양의 핵심 미국 동맹국가나 그런 모든 이 전력들을 다 같이 합쳐서 그걸 이제 승수 효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기존의 억제 태세, 대비 태세를 훨씬 더 증가시킨다는. 반면 중국은 미국을 겨냥해 타이완 문제에 외세는 개입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해협에 대한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작 인접 국가로부터 앞뒤가 다르다며 면박을 당하기도 했죠. Filipino fishermen were simply fishing in Philippines' exclusive economic zone were harassed and driven away by China Coast Guard.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So while China is talking about dialogue, China's actions show confrontation. Why is there a big difference between China's words and its actions? 샹글라 대화에선 연설에 나선 미중 국방장관에게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질문이 쏟아졌는데 양측은 해묵은 갈등 상황을 반영하듯 상대를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신경전은 올해 초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이 자국 영토 상공에 떠있던 무인 풍선을 세계 최고 전투기로 불리는 F-22를 띄워 격추했죠. 5월 말 남중국해에선 중국 전투기가 미국 정찰기에 120m 근처까지 접근하며 위협 비행한 영상을 미국이 공개했죠. 얼마 전엔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 군함이 미국 군함 코앞을 가로지르기도 했습니다. 중국 배가 오고 뭐 미국 배가 가고 그러면서 또 거의 의도적으로 이제 기싸움을 하고 그러면서 뭐 부딪힐 뻔하고 뭐 이런 사고들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발적인 사고를 과거에는 서로 이제 그런 걸 피하려고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지책을 위한 메커니즘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는 그게 잘 안 지켜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대화 없이 군사적 긴장감만 배가 되던 미중 관계에 다른 시그널도 보입니다. 5월 초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났고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최소한의 소통 창구는 열어놓겠다는 겁니다. 채널이 없어서 지금 그걸 다시 이제 구축을 하겠다는 거고요. 충돌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쟁은 하더라도 우리 서로 뭐 이게 뭔지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뭐 문제가 있으면 문제도 제기하고 내 의도는 이런 거다 이런 걸 좀 밝혀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소통 채널을 만들자. 미국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건 아닙니다. We are for de-risking and diversifying, not decoupling. 지난 4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에 대해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추구한다는 새로운 표현을 언급했습니다. 대중국 전략에서 디리스킹이란 표현이 처음 나온 곳은 유럽이었습니다. 히토류, 리튬 등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유럽이 중국과의 모든 교류를 단절할 수 없지 않느냐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한 거죠. 중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미국은 유럽과 상황이 많이 다르죠.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디리스킹을 한 국가에 대한 의존을 넘어선 탄력적 공급망 확보, 군사용 최첨단 기술 보호, 그리고 자국 산업 원천에 대한 투자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대중국 리스크를 군사, 경제, 산업 등 전 분야에서 줄이겠다는 건데 디리스킹이란 개념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차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중국과의 경쟁이 계속되고 그리고 특히 세 번째 그 얘기한 거에 저는 우려가 좀 되는데 자국 우선주의도 여전히 보여요. 그래서 다시 온쇼를 하겠다라는 건데 결국 자국 우선주의가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설리번이 아예 대외 정책으로 만든 게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이라는 게 핵심인데 미국의 중산층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미국이 다시 세계의 선도국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 역시 최근 미국 싱크탱크와의 대담에서 미중 관계의 지배적인 프레임은 확실하게 경쟁이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며 신냉전을 피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낼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대중국 정책에서 가드레일이란 표현을 종종 써왔는데 양국이 수면 위 또 수면 아래에서 군사적으로 부딪히지 않기 위한 명시적 암묵적 합의를 뜻합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양대 기관차가 평행선을 달리며 폭주하다 둘 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참사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 주요 고위인사가 대화 시그널을 보냈는데 중국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소통을 위한 소통을 안 된다며 원론적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유에 이어 미국까지 대중국 정책 수위를 낮추는 현 상황을 우선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하자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으니까 대화를 자꾸 미루면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좀 받아내겠다는 게 하나 일단 있을 것 같고요. 한미일 국방장관도 샹글라 대화에서 만났습니다. 한미일은 올해 하반기까지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면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국방장관도 4년 만에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이 자꾸 손을 잡으라고 하니
한일 정상에 이어 안보 수장들도 만난 거죠. 한미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질 안보 이슈에도 손을 잡은 영국인데 중국도 이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건 분명합니다. 한중 장관은 만났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기여를 바란다는 의례적 대화로 끝났고 이후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소위 선 넘는 발언이 논란이 됐죠.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중국도 자신들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미국보다 훨씬 큰 한국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안보 분야에서 미국에 기댄 한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전에 말했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거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혀 손해를 보지 않겠다. 근데 그런 시기는 지났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정 수준, 일정 분야에 대해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는 책임과 비용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 각오를 해야죠. 또 얼마 전 중국은 미국이 가장 견제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에 한중이 동의했다고 다소 일방적으로 발표했죠. 중국이 우리의 리스크를 주고 흔드는 격인데 우리만의 대중국 디리스킹 전략을 찾는 게 시급합니다. 흔히 안미 경중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미 경중의 포뮬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자꾸 빠져들고 있다. 한국 경제와 또 중국 경제도 상당히 얽혀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좀 다변화하고 다각화하는 노력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3일간 진행된 샹글리라 대화는 총성 없는 전쟁터로 변해버린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안보 현주소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세계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은 한치의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 긴장감은 군사적 위기감으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의 파열음은 위험수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군사적, 외교적 선택을 강요받는 시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들어간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